오테백과 테백의 동생 중웅은 모두 주나라 태왕의 아들이며 주나라 왕 계력의 형이다. 계력은 어지럽으며 성스러운 아들 창이 있었다. 태왕이 계력과 창에게 임금의 자리를 물려주려 하자 태백과 중용, 중홍 두 사람은 계력을 피했다. 계력이 임금의 자리에 올랐으니 이 사람이 왕계이고 창은 문왕이 된다. 태백은 형만으로 달아나 스스로 구호라고 일컬었다. 형만 사람들은 그를 정의로운 사람으로 여겼다. 그를 임금으로 세워 오태백이라고 했다. 태백이 세상을 떠났으나 아들이 없자 동생 중홍이 임금 자리에 올랐다. 이 사람이 오중홍이다. 중홍이 죽자 아들 계간이 임금의 자리에 올랐다. 계간이 죽자 아들 숙달이 올랐다. 다음은 아들 주장 이 임금에 올랐다. 이때 주나라 무왕은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태백과 중홍의 후손을 쫓다가 주장을 얻게 되었다. 주장은 이미 오나라에서 군주 노릇을 하고 있었으니 이로 인하여 왕은 책명을 내려 그를 오나라에 봉했다. 주장의 동생 우중에게는 주나라의 북쪽에 있던 옛 하나라 도읍터를 봉해 주었고 이렇게 우중은 제후의 반열에 올랐다. 주장이 죽자 아들 용수가 임금 자리에 올랐다. 용수 다음은 아들 가상 다음은 아들 강구이 다음은 아들 여교의오 다음은 가로 다음은 주요, 다음은 구루, 다음은 이오, 다음은 금처, 다음은 전, 다음은 파고, 다음은 구비, 다음은 구비가 임금 자리에 올랐다. 이 당시에 진나라 홍공은 주나라 북쪽에 있던 우공을 멸망시킴으로써 진나라가 괭나라를 정벌할 수 있도록 길을 열었다. 구비가 죽자 아들 거제가 임금이 됐다. 다음은 수몽, 다음은 수몽이 자리에 오르고 나서 오나라는 비로소 커지기 시작했다. 수몽 스스로 왕이라 일컬었다. 태백이 오나라의 군주가 되고 나서 5대가 지나 모왕이 은나라를 멸망시키고 그 후손에게 두 나라를 봉해 주었으니 그 하나는 오나라로서 중원에 있었고 하나는 오나라로서 이만에 있었다. 12대가 지나 진나라가 중원에 있던 오나라를 멸망시켰다. 오나라가 멸망한 지 2대가 지나서 이만 지역의 오나라가 흥성하기 시작했다. 태백에서 수몽에 이르기까지는 19대가 된다. 오나라 왕 수몽이년 조나라에서 망명한 대부 신공 무신이 조나라 장수 자반을 원망하여 진나라로 달아났다가 진나라로부터 오나라의 사신으로 가서 오나라 사람들에게 용병술을 가르치고 그의 아들에게 오나라의 행인을 맡도록 했다. 수몽 16년 조나라 공왕이 오나라를 정벌하여 형산에 이르렀다. 수몽 25년 왕 수몽이 세상을 떠났다. 오나라 왕 제번 원년 제번은 이미 탈상기간을 벗어났으므로 게찰에게 임금 자리를 물려주려고 했다. 게찰이 사양했다. 제번 4년 평공이 왕의 자리에 올랐다.
제번 13년 왕 제번이 세상을 떠나며 동생 여제에게 임금자리를 물려준다는 명을 남겼으니 이것은 순서에 따라 전하여 반드시 개찰까지 물려주게 하고 그만두게 하고자 하는 것이다. 선왕 수몽의 의도에 부합하려는 것이다. 오나라 왕 여제 3년 제나라의 상국 경봉이 죄를 지어 제나라에서 오나라로 도망쳤다. 여제 4년 오나라는 개찰로 하여금 노나라를 방문하게 했는데 개찰은 주나라의 음악을 감상하고 싶다고 했다. 오나라 왕 요 2년 공작 왕이 초나라를 정벌했다가 싸움에 져 선왕의 배마저 잃어버렸다. 왕은 두려워서 초나라를 습격하여 다시 왕의 배를 빼앗아 오나라로 돌아왔다. 요 5년 초나라에서 망명한 신하 오자서가 달아나 오니 공작왕은 그를 빈객으로 예우했다. 공작왕은 오나라 왕 제번의 아들이다. 그는 늘 이렇게 생각했다. 우리 아버지의 형제는 4사람인데 임금자리는 개찰까지 전해지는 것이 마땅하다. 개찰이 나라를 받지 않겠다면 나의 아버지가 먼저 자리에 올라야 했다. 만일 개찰이 자리를 전해주지 않는다면 나 옥왕이 임금자리에 오르는 것이 마땅하다. 그리고 아무도 몰래 어진 선비를 초청하여 오나라 왕 요를 습격할 때를 노리고 있었다. 요 8년 오나라는 공작왕으로 하여금 초나라를 정벌하여 초나라 군대를 쳐부수었으며 옛 초나라 태자건의 어머니를 거소에서 맞아들여 돌아왔다. 그 틈에 북쪽도 정벌하여 진나라와 채나라의 군대를 부수었다. 요 9년 공작왕은 초나라를 정벌하여 거소와 종리를 손아귀에 넣었다. 초나라 마을 비량시의 처녀들과 오나라 번읍의 여자들이 복립하는 문제를 놓고 다투자 이 때문에 두 집안이 서로 공격했는데 두 나라의 편읍을 다스리던 우두머리들도 이 일을 듣고 노여워하여 서로 공격하여 오나라의 편읍을 멸망시켰다. 이에 오나라 왕이 노여워하여 군대로 초나라를 정벌하여 두 도읍을 점령하고 떠났다. 오자서가 처음 오나라로 달아났을 때 초나라를 정벌하는 이로움으로 오나라 왕 요를 설득하자 공작 왕이 말했다. 그것은 사사로운 복수일 뿐이라고. 이에 오자서는 광이 딴 마음을 품고 있음을 눈치채고 용사 전제를 찾아내어 광에게 소개하였다. 광은 손님의 예로 오자서를 대우했다. 요 12년 겨울 초나라 평왕이 죽었다. 요 13년 봄 오나라 왕은 초나라가 국상을 치른 틈을 타 자신의 두 아우인 공작 계여와 초경에게 군사를 거느리고 초나라의 유급을 포위하도록 했다. 그리고는 개찰을 진나라에 사신으로 보내 제후들의 움직임을 살피도록 했다. 초나라는 군대를 일으켜 오나라 군대의 후방을 끊어버리니 오나라 군대는 돌아올 수 없었다. 이에 오나라 공작 왕이 말했다. 이때를 놓칠 수 없소. 이때를 놓치면 무슨 득을 얻겠는가. 나는 임금자리의 참 승계자로 내가 임금자리에 올라야 하는 게 당연하기에 임금자리에 오르겠소. 개찰이 돌아오더라도 나를 내쫓지 않을 것이오. 전제가 말했다. 오나라 왕 요를 없앨 수 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늙고 아들은 나약하며 2명의 공자는 병사를 거느리고 초나라를 치러 갔는데 초나라가 그들의 길목을 끊었습니다. 지금 오나라 왕은 밖으로는 초나라에 의해 곤욕을 치르고 조정 안으로는 정직한 신하가 없으니 우리에게 어찌할 수 없을 겁니다. 공작 왕은 말했다.
나의 몸은 당신의 몸이요. 4월 병자일에 공자광은 꿀을 빻아 만든 집에 갑사들을 매복시키고 왕요에게 술을 마시자고 했다. 왕요는 길에 병사들을 배치해 두고는 왕궁에서 공자광의 집에 이르는 길에 대문과 계단, 내문과 좌석에 이르기까지 왕요의 친위병으로 하여금 손에 칼을 들고 있게 했다. 공자광은 발을 다친 척하면서 왕요를 꿀을 빻아 만든 집으로 들여보내고 전제로 하여금 구운 생선의 뱃속에 비수를 감추어 밥상에 올리게 했다. 전제는 생선의 뱃속에서 비수를 꺼내 요를 찔렀고 왕요의 친위병이 칼로 전제의 가슴을 찔렀으나 결국 왕요는 시해되었다. 공자광이 왕의 자리에 올랐으니 이 사람이 오나라의 왕 함려다. 함려는 전제의 아들을 경으로 삼았다. 개찰이 돌아와 말했다. 만약에 돌아가신 군주의 제사가 없어지지 않고 백성의 군주가 폐위되지 않고 사직이 모셔지고 있으면 이 사람은 우리의 군주이다. 내가 누구를 원망하겠는가. 죽은 사람을 애통해하고 살아있는 사람을 섬김으로써 하늘의 명을 기다린다. 내가 일으킨 난이 아니라면 왕으로 추대한 누군가를 따르는 것은 선인의 법도이다. 명을 받던 개찰은 요의 무덤에서 통곡하고는 자기의 자리로 돌아와 명을 기다렸다. 오나라 공자 초경과 계여 두 사람은 군대를 거느리고 가다가 초나라에서 포위당했다. 공자 광이 왕을 죽이고 왕이 됐다는 소문을 듣고는 그들의 병사를 이끌고 초나라에 투항하자 초나라는 그들에게 사업을 봉해주었다. 오나라 왕 함려 원년 오자설을 천거하여 그를 행인으로 삼고 나라 일을 논의했다. 초나라가 그 대신 백주리를 죽이자 그의 손자 백비는 오나라로 달아나니 오나라는 그를 대부로 삼았다. 함려 3년 오나라 왕 함려가 오자서 백비와 함께 병사들을 거느리고 초나라를 정벌하여 사업을 손에 놓고 오나라에서 망명해온 두 공자를 죽였다. 함려는 영으로 쳐들어가려고 모의하였으나 장군 손무가 말했다. 백성들이 힘들어하니 대를 기다립시다. 함려 4년 초나라를 정벌하여 유급과 첨업을 빼앗았다. 함려 5년 월나라를 정벌하여 그들을 부수었다. 함려 6년 초나라가 자상으로 하여금 오나라를 정벌하게 했다. 오나라 군대는 그들을 맞아 공격하여 초나라 군대를 예장에서 부수었다. 함려 9년 오나라 왕 함려는 오자서와 손무에게 말했다. 처음에 당신들이 영도를 공격할 수 없다고 말했는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두 사람이 대답했다. 초나라의 장군 자상은 욕심이 많아 초나라의 속국인 당나라와 제나라 모두 그를 원망합니다. 왕께서 정벌하고자 하시면 당나라, 제나라의 지지를 얻어야 합니다. 함려는 그들의 의견에 따라 온 나라 군대를 동원하여 당나라와 제나라와 함께 서쪽 초나라를 정발하러 가서 한수에 도착했다. 초나라도 군사를 불러 모아 오나라 군대에 저항하여 둘이 한수를 사이에 두고 진을 쳤다. 오나라 왕 함려의 동생 부개가 싸우려고 했으나 함려는 허락하지 않았다. 부개가 나가겠다고 나섰다. 드디어 그가 부하 5천을 거느리고 초나라 군대를 습격하자 초나라 군대는 패했다. 이에 오나라 왕은 군대를 지휘하여 추격했다. 영도에 이르기까지 5번 싸웠으나 모두 초나라가 패했다.
초나라 소왕은 영도를 도망쳐 운현으로 달아났다. 그러나 운공의 동생이 그를 시해하려 하여 소왕은 운공과 함께 수나라로 달아났다. 그리하여 오나라 군대는 영도로 들어왔다. 오자서와 백비는 초나라 평왕의 시체를 채찍질하여 아버지의 원수를 갚았다. 합려 10년 봄, 월나라는 오나라 왕이 영도에 있어 나라 안이 비었다는 것을 알고 오나라를 정벌했다. 오나라는 별도의 군대로 월나라를 공격했다. 초나라가 진나라에 다급함을 날리자 진나라는 군대로 하여금 오나라를 공격하게 하자 오나라 군대는 패했다. 함려의 동생 북에는 진나라와 월나라가 번갈아 오나라 군대를 쳐부수고 오나라 왕은 초나라에 머물며 떠나려 하지 않는 것을 보고는 오나라로 돌아가 스스로 받들어 오나라 왕이 되었다. 함려가 돌아와 부계를 쳤다. 부계는 패하여 초나라로 갔다. 초나라 소왕은 즉시 9월에 다시 영도로 돌아가 부계를 단계로 봉하여 단계시라했다. 함려 11년 오나라 왕이 태자 부차에게 초나라를 정벌하게 하여 번읍을 빼앗았다. 초나라 왕은 두려워 영도를 떠나 약성으로 도읍을 옮겼다. 함려 15년 공자가 노나라의 빈상이 되었다. 함려 19년 오나라가 월나라를 정벌하자 월나라 구천이 그들을 취리해서 공격했다. 월나라가 죽음을 강화한 병사들로 하여금 싸움을 걸게 하니 세 줄로 열을 지어 오나라의 군사에게 가서 고함을 지르면서 스스로 목을 베었다. 오나라 군사들이 지켜보는 틈을 타 월나라는 오나라 군대를 정벌하여 고소해서 패배시켰다. 오나라의 왕 함려의 손가락에 상처를 입어 오나라 군대는 칠리 물러났다. 왕의 상처가 도저 죽게 되자 함려는 사자를 보내 태자 부차를 왕으로 세우고 일러 말했다. 너는 구천이 너희 아버지를 죽인 것을 잊겠느냐? 부차가 대답했다. 잊지 않을 겁니다. 3년이 지나자 부차는 월나라에 복수했다. 왕 부차 원년 대부 백비를 태제로 삼았다. 오나라 왕은 군사들에게 활쏘기를 익히게 하며 월나라에 복수하는 것을 뜻으로 삼았다. 부차 2년 오나라 왕은 정예 병사들을 데리고 월나라를 정벌하여 그들을 부초에서 무찔러 고소에서의 원수진 일을 갚았다. 월나라 구천은 곧 갑사 5,000명을 데리고 회계산으로 물러나 대부 문종을 시켜 오나라 군대의 태자 백비로 하여금 오나라 왕에게 화해를 청하고 나라를 맡겨 신첩이 되기를 청하도록 했다. 오나라 왕이 허락하려고 하자 오자서가 말했다. 절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오나라 왕은 말을 듣지 않고 태제 백비의 말을 들어 월나라와 화친을 허락하고 동맹을 맺은 뒤 떠났다. 부차 7년 오나라 왕 부차는 제나라 경공이 죽자 대신들이 총애를 다투며 새로운 임금은 나약하다는 소문을 듣고는 곧 군대를 일으켜 북쪽으로 제나라를 정벌했다. 오자서가 간언했다. 월나라가 위험합니다. 먼저 월나라를 쳐야 합니다. 그러나 오나라 왕은 듣지 않고 북쪽 제나라를 정벌하여 해릉에서 제나라 군사를 부수었다. 중읍에 이르러 노해공을 불러 제품용 가축소 각 100마리를 요구했다. 개강자
가 자공으로 하여금 주나라의 예법으로 태제 백비를 설득하니 그제야 그것을 그만두게 했다. 이로 인해 빼앗은 제나라와 노나라의 남쪽 땅을 남겨두었다. 부차 9년 주나라를 위해 노나라를 정발하러 가서 노나라와 회맹하고 떠났다. 부차 10년 그 틈에 제나라를 정벌하고 돌아왔다. 부차 11년 다시 제나라를 정벌했다. 월나라 구천이 무리를 거느리고 오나라의 조회하러 와 후한 예물을 바치자 오나라 왕은 기뻐했다. 오자서만이 두려워했다. 월나라는 마음속 근심거리로서 지금 제나라에서 뜻을 얻은 것은 쓸모가 없습니다. 또 반경지고에 명을 듣지 않는 사람에게는 화근을 남기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듯이 상왕조가 일어난 것은 이 원칙에 의거했기 때문입니다. 오나라 왕은 듣지 않고 오자서를 제나라로 보냈다. 오자서는 자기 아들을 제나라 보시에게 부탁하고 다시 오나라 왕에게 보고했다. 오나라 왕은 아이를 부탁한 말을 듣고 노여워하여 오자서에게 자살하게 했다. 오자서는 말했다. 내 무덤 위에 가래나무를 심고 그것이 자라면 관을 짜도록 하라. 그리고는 내 눈을 뽑아 오나라의 동문에 두어 월나라가 오나라를 망하게 하는 것을 보게 하라. 제나라 보시가 제나라 도공을 시해했다. 오나라 왕이 이 소문을 듣고 군문 밖에서 사흘 동안 통곡하고는 바다를 통해 제나라를 공격했다. 제나라 사람들이 오나라를 쳐부수자 오나라 왕은 돌아왔다. 부차 13년 오나라 왕은 노나라와 위나라의 군주를 불러 닥고에서 회맹했다. 부차 14년 오나라 왕은 북쪽으로 황지에서 제후들을 불러 중원에서 패주 노릇하며 주나라 황실을 온전하게 하려고 했다. 6월 월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를 정벌했다. 월나라의 5,000명이 오나라와 싸웠다. 오나라 왕의 태자우를 사로잡았다. 오나라에 쳐들어왔다. 오나라 사람이 왕 부차에게 패했다고 보고했는데 부차는 이 소식이 알려지는 것을 꺼려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이 말을 누설하자 오나라 왕은 노여워하여 7명을 죽였다. 오나라 왕은 진나라 정공과 맹주 자리를 놓고 다투었다. 오나라 왕이 말했다. 주나라와의 관계로 보면 내가 윗절이다. 진나라 정공이 말했다. 희성으로 본다면 내가 맹주이다. 조왕이 노여워하여 오나라 왕을 치려고 하자 비로소 진나라 정공을 우두머리로 삼았다. 오나라 왕은 이미 맹약을 하고 진나라 정공과는 별도로 송나라를 정벌하려고 했다. 태제 백비가 반대하고 귀국했다. 오나라는 태자를 잃었고 나라는 비었으며 왕은 바깥에 오래 머무르니 사병들이 지쳐 있었으므로 이에 사자를 보내 후한 예물을 가지고 월나라와 화해했다. 부차 15년 제나라의 전상이 강공을 죽였다. 부차 18년 월나라는 강성해졌다. 구천은 군대를 거느리고 입택에서 오나라를 쳐부수었다. 초나라는 진나라를 멸망시켰다. 부차 20년 월나라 왕 구천은 다시 오나라를 쳤다. 부차 21년 오나라를 포위했다. 부차 23년 월나라가 오나라를 쳐부수었다. 구천이 오나라 왕 부차를 영동으로 옮기게 하고는 그에게 100고의 민가를 주어 머물게 하려고 했다. 오나라 왕은 말했다. 나는 당신을 군왕으로 섬길 수 없소.
내가 오자서의 말을 듣지 않아 이렇게 되었소. 마침내 스스로 목을 찔러 죽었다. 올나라 왕은 오나라를 멸망시키고 태제 백비가 충성하지 않는다고 주살하고 돌아갔다. 태사공은 말한다. 공자가 말하기를 태백은 지극한 덕행이 있다고 말할 수 있으니 3번이나 천하를 양보하였으나 백성들은 그를 어떻게 칭송할지 몰랐다. 라고 했다. 나는 춘추의 옛글을 읽고는 중원의 우나라와 형만의 고가 형제의 나라임을 알았다. 연릉 계좌의 어진 마음과 연모하는 의로움은 다음이 없으며 하찮은 자취를 보면 사물의 맑음과 흐림을 알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어찌 그가 견문도 넓고 학식도 높은 군자가 아니겠는가. 태공망 여상은 동해 사람이다. 그의 조상은 일찍이 사학이 되어 우임금을 도와 물과 땅을 다스리는 데 공을 세웠다. 그는 우와 하 시대에 여읍에 봉해졌고 어떤 때는 신읍에 봉해졌고 성은 강씨였다. 하나라와 상나라 때는 신읍과 여읍에 격가지 자손을 봉하기도 하였다. 어떤 때는 평민이 되기도 하였다. 상은 그 후에였다. 원래의 성씨는 강씨지만 그 봉해진 성을 쫓아 여상이라고 한 것이다. 여상은 일찍이 궁핍 뱉고 나이도 많았던 듯한데 낚시질을 하면서 주나라 서백, 문왕, 희창을 만나고자 했다. 서백이 사냥을 나가기 전에 점을 쳤는데 점쟁이가 이렇게 말했다. 사로잡을 것은 용도 아니고 호랑이도 아니고 곰도 아니니 패왕을 보조할 신하일 것이다. 이에 주나라 서백이 사냥을 갔는데 정말 위수북쪽에서 태공을 만나 이야기를 하고 기뻐하며 말했다. 나의 선왕 태공께서 성인이 주나라에 나타날 때가 되면 주나라는 그로 인해 흥성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선생이 그 성인이 맞습니까? 이에 그를 태공망이라고 일컬으며 수레를 타고 함께 돌아와 국사로 삼았다. 여상 또한 말했다. 내가 듣기로 서백은 어질면서도 어르신을 잘 공양한다고 하니 어찌 그에게 가지 않겠는가. 세 사람은 서백을 위하여 아름다운 여자와 진귀한 보물을 구해 조왕에게 바쳐 서백의 죗값을 치렀다. 이에 서백은 풀려나 주나라로 돌아올 수 있었다. 여상이 주나라를 섬기게 된 경위를 말하는 것은 비록 다르지만 요약하면 그가 주나라의 문왕과 무왕의 국사가 되었다는 것이다. 주서백 희창은 유리라는 곳을 빠져나와 돌아와서 여상과 물레이를 꾸미고 덕을 닦아 상나라 정권을 무너뜨렸으니 그 일들은 대부분 기묘한 계책이었다. 이에 후세의 용병술과 주나라의 권모를 말할 때 태공을 받들어 근본이 되는 권모가로 삼은 것이다. 서백은 정치하는 것이 공평하였고 오나라와 예나라의 송사를 해결했으니 시인들은 서백을 천명을 받은 문왕이라고 했다. 문왕이 죽자 무왕이 임금에 올랐다. 무왕 9년 무왕은 문왕의 대업을 잇고자 동쪽을 정벌하여 제후들이 자신에게 모이는가 안 모이는가를 관찰하고자 했다. 양공 원년, 양공은 처음에 태자로 있을 때 일찍이 무지와 다툰 적이 있었다. 그가 임금 자리에 오를 무렵 무지의 녹봉과 의복을 없애버리자 무지는 원한을 뿜었다.
양공 4년 노나라 황공이 부인과 제나라에 왔다. 제나라 양공은 이전에 일찍이 이 노 부인과 문강과 정을 통한 적이 있었다. 노 부인 문강은 양공의 여동생으로 이공 때에 노나라 황공에게 시집가서 그의 부인이 되었는데 황공과 함께 제나라에 오자 양공이 다시 정을 통한 것이다. 노나라 황공이 눈치채고 부인에게 화를 내자 부인은 그것을 제나라 양공에게 일렀다. 제나라 양공은 노나라 황공과 함께 술을 마셔 그를 취하게 하고는 역사 팽생으로 하여금 황공을 둘러매어 술에 태우고 이 틈에 노나라 황공을 끌어내어 죽이게 했는데 노나라 황공이 수레에서 내려졌을 때는 이미 죽어 있었다. 노나라 사람들이 이 일을 꾸짖자 제나라 양공은 팽생을 죽여 사과했다. 양공이 노나라 황공을 죽이고 그 부인과 사통하였고 주살한 것이 여러 차례 이치에 맞지 않았으며 여자들에게 음란을 행하고 대신들을 여러 번 속이자 동생들은 그 재앙이 미칠까 두려워했으므로 둘째 왕자인 규는 노나라로 달아났다. 그 어머니는 노나라 여자다. 관중과 소홀이 그를 보좌했다. 다음 동생 소백은 거나라로 갔는데 포숙이 그를 보좌하고 있었다. 소백의 어머니는 위나라 군주의 딸로서 희공에게 총애를 받았다. 소백은 어려서부터 대부 고해와 좋은 관계를 유지했다. 옥림의 사람들이 무지를 죽이고 임금 세우는 일을 논하게 되자 고해와 구기중은 먼저 거나라로부터 소백을 불렀다. 노나라도 무지가 죽었다는 소문을 듣고 군사를 내어 공자 규에게 보내고는 관중에게 별도로 병사를 거느리고 가서 거나라로 통하는 길을 막아버렸다. 관중이 소백의 허리띠 쇠 부분을 맞추었다. 소백이 죽은 신용을 하였는데 관중은 사람을 시켜 달려가 노나라에게 알리게 했다. 노나라는 공자 규를 호송하는 행군을 늦추어 엿새 만에 제나라에 이르렀으나 소백이 이미 제나라에 들어와서 고해가 그를 임금으로 세웠으니 이 사람이 환공이다. 환공은 죄를 맡고서 죽은 신용을 하여 관중이 잘못 판단하도록 하고 얼마 후에 온거를 타고 달려갔는데 고해와 고기중이 안에서 호응하였으므로 그는 먼저 들어가 임금이 되었고 군대를 출동시켜 노나라 군대를 막았다. 가을에 노나라와 간시에서 싸웠다. 노나라 군대가 달아나자 제나라 군대가 노나라에 돌아갈 길을 막고 끊었다. 제나라 황공은 노나라에 편지를 보내 말했다. 공자 규는 형제라 죽이지 못하겠으니 누우께서 직접 죽이시오. 소홀과 관중은 원수이니 그들을 잡아 적칼을 담는 형벌에 처하여 마음을 달래려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노나라를 보유하겠다. 노나라 사람들은 공자 규를 생독해서 죽였다. 보수가의 관고로 관공은 관중을 신하로 얻었다. 완공 5년 노나라를 치자 노나라 장수가 이끄는 군대들이 패배했다. 노나라 장공이 수읍을 바쳐 화해를 청하니 완공이 허락하여 가읍에서 노후와 회맹하게 되었다. 노후가 맹자리할 때 조말이 단상에서 완공을 비수로 위협하며 말했다. 노나라에서 빼앗은 땅을 돌려주시오. 완공은 허락했다. 그리고 나서야 조말은 비수를 던지고 신하의 자리로 갔다. 완공은 후회하고 노나라의 땅을 돌려주지 않고 조말을 죽이려 했다. 관중이 말했다.
위협받아 허락했다가 약속을 저버리고 그를 죽인다면 하찮은 즐거움만 더할 뿐입니다. 신의를 저버리게 될 것이니 아니 됩니다. 이에 마침내 제 나라는 조말이 3번의 싸움에서 잃은 땅을 노나라에게 돌려주었다. 제후들이 이 소식을 듣고 제 나라를 믿게 되었다. 노주공 세가 주공다는 주나라 무왕의 동생이다. 문왕이 자리에 있을 때부터 다는 아들로서 효도를 다했고 어제를 여러 아들과는 달랐다. 무왕이 왕의 자리에 오르자 다는 항상 무왕을 돕는 날개가 되어 많은 일을 처리했다. 무왕 9년 동쪽을 정벌하여 맹진까지 이르렀을 때 주공은 무왕을 도와 행군했다. 무왕 11년 주왕을 정벌하여 목약까지 이르렀을 때 주공은 무왕을 도왔고 목서를 지었다. 은나라를 접으시고 상왕의 궁궐에 들어갔다. 먼저 주왕을 주살한 후 주공은 큰 도끼를 들고 소공은 작은 도끼를 들고 무왕 곁에서 힘을 합쳐 그 희생의 피로 토지 신에게 제사 지내고 하늘에 그의 죄를 구하여 은나라 백성들까지 알게 했다. 기자를 풀어주었다. 무왕은 주왕의 아들 무경녹보를 봉하고 주나라 무왕의 동생인 관숙과 채숙에게 그의 스승이 되게 하였으며 은나라의 제사를 이어받았다. 공을 세운 신하와 같은 성씨와 친척을 제후에 봉했다. 주공단을 소호의 옛 터인 곡포에 봉하였으니 이 사람이 노주공이다. 주공은 본국으로 가지 않고 머물며 무왕을 보좌했다. 무왕이 은을 멸한 지 2년 되었는데도 천하가 안정되지 못하고 무왕이 병에 걸리자 태공과 소공은 점을 치고 주공은 말했다. 우리 선왕을 근심스럽게 할 수 없다. 주공은 이에 스스로 볼모가 되어 3단을 설치하게 하고 북쪽을 향해 서서 벼곡을 머리에 이고 태왕 왕계 문왕에게 고했다. 무왕 발을 대신하려고 하면서 이를 이에 곧 사망으로 하여금 점을 치게 했다. 복인들은 입을 모아 말했다. 길합니다. 주공이 기뻐하며 점서 보고남을 열어보니 그 책에 길하다고 되어 있었다. 주공이 안으로 들어가 무왕에게 말했다. 왕은 회복할 겁니다. 제가 삼왕께 새롭게 명을 받았으니 왕께서는 항상 이 길만을 도모하십시오. 이 길은 선왕께서 오직 나 한 사람만을 염두에 둔 것입니다. 주공은 그 총문을 금으로 밀봉하여 금색 실로 묶은 나무 괴짝에 감추어 두고는 총문을 지키는 자에게 함부로 발설하지 말라고 했다. 이튿날 무왕의 병은 나았다. 그 뒤 무왕이 죽었을 때 성왕은 어린아이였다. 주공은 천하 사람들이 모반할까 두려워 천자가 서는 섬돌에 서서 성왕을 대신하여 섭정하면서 국정을 장악했다. 관숙과 그의 여러 동생들은 나라의 유언비어를 퍼뜨렸다. 주공은 앞으로 성왕에게 이롭지 못할 것이다. 주공은 곧 태공만과 소공석에게 말했다. 내가 오해받는 것을 피하지 않고 섭정하는 것은 천하가 왕실을 모반할까 두려워 우리의 선왕이신 태왕 왕계 문왕께 구하지 않았던 것이요. 새 선왕께서는 천하를 위해 근심하고 수고하시어
오늘에 이르러서야 이루어졌소. 모왕은 세상을 떠났고 성왕은 아직 어리오. 장차 이 상황에서 주나라를 일으키려는 것이 내가 섭정하는 까닭이요. 이에 마침내 성왕을 도와 그의 아들 백금으로 하여금 봉지인 노 땅으로 가도록 했다. 주공이 백금에게 훈계했다. 교만하지 말고 남에게 삼가라. 관숙, 채숙, 무경 등이 회의를 거느리고 모반했다. 주공은 성왕의 명을 받들어 군대를 일으켜 동쪽으로 정발하러 가 대고를 지었다. 관숙을 죽이고 무경을 죽이고 채숙을 쫓아버렸다. 은나라의 남은 백성을 거두었다. 강숙을 위 땅에 봉하였다. 황공 원년 정나라가 뼈곡을 가지고 천자의 허전 땅을 바꾸었다. 황공 2년 송나라가 뇌물로 바친 정을 대묘에 넣자 군자들이 그것을 비웃었다. 황공 3년 휘로 하여금 제나라에서 신부를 맞이하게 하여 부인으로 삼았다. 황공 6년 부인이 아들을 낳았는데 황공과 같은 날에 태어났으므로 동일하 했다. 황공 16년 조나라에서 회맹하여 정나라를 정벌하고 정나라의 여공을 나라로 들어오게 했다. 황공 18년 황공이 행차하여 부인과 제나라로 가려고 했다. 신수가 가지 말라고 했지만 황공은 듣지 않고 갔다. 제나라 양공이 황공의 부인과 사통했다. 황공이 화를 내니 부인이 제나라 양공에게 알렸다. 여름 4월 병자일에 제나라 양공이 팽생을 시켜 죽였다. 노나라 사람들이 제나라 군주에게 알려 말했다. 우리 군주가 당신의 위험을 두려워하여 편안히 머물지 못하고 예절을 다하였습니다. 다하고도 돌아오지 못하였으나 죄를 꾸짖을 곳이 없습니다. 팽생을 잡아들여 더러운 소문을 없애주십시오. 제나라 사람들이 팽생을 죽여 노나라 사람들을 기쁘게 했다. 태자 동이 자리에 오르니 이 사람이 장공이다. 장공의 어머니는 제나라에 머물고 있었으므로 노나라로 돌아오지 못했다. 장공 5년 겨울 위나라를 정벌하고 위해공을 돌려보냈다. 장공 8년 제나라 공자 규가 도망쳐 나왔다. 장공 9년 노나라가 공자 규를 제나라에 돌려보내려 했으나 제나라 황공보다 늦어져 황공이 군대를 일으켜 노나라를 공격하자 노나라는 공자 규를 죽였다. 그러자 소홀히 자살했다. 제나라가 노나라에게 관중을 살려보내달라고 알리자 노나라 사람 시백이 말했다. 그를 죽이는 게 낫습니다. 장공은 듣지 않고 관중을 제나라에게 주었다. 정공이 왕이 되었다. 조간자가 사관 채목에게 말했다. 계시가 망할 것 같은가? 채목이 대답했다.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계우가 노나라의 공을 세워 빗땅을 받고 상경이 되었으며 문자와 무자에 이르러서는 때때로 그 일을 더했습니다. 노문공이 죽자 동문수가 적자를 죽이고 서자를 받들어 노나라 군주는 이에 국정을 잃게 되었습니다. 정권이 계시에게 있으면서 지금까지 4명의 군주가 거쳐갔습니다. 백성들이 군주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나라를 얻겠습니까? 그러기에 군주는 거복과 작고를 삼가야 하며 그것을 남에게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정공 5년 개평자가 세상을 떠났다.
정공 7년 제나라가 노나라를 쳐 운업을 빼앗고 노나라의 양호에게 이것을 봉업으로 삼아 국정에 참여하게 했다. 정공 8년 양호가 삼원의 적자를 모두 죽이고 그가 좋아하는 서자를 다시 세워서 대신하려고 했다. 정공 9년 노나라가 양호를 치자 양호가 제나라로 달아났다가 얼마 뒤 진나라의 조씨에게로 도망갔다. 정공 10년 정공과 제나라의 경공이 협곡에서 회맹했는데 공자가 상의 일을 대행했다. 제나라가 노나라 군주를 몰래 치려고 했는데 공자가 예의에 따라 계단을 올라 제나라에 음란한 음악을 꾸짖으니 제후가 두려워서 그만두었고 노나라에게서 빼앗은 땅을 돌려주며 사과했다. 정공 12년 중요로 하여금 삼원의 성을 무너뜨렸고 그 갑옥과 병기도 회수했다. 맹씨가 성읍을 무너뜨리려 하지 않자 정벌하려 했지만 이기지 못하여 그만두었다. 개완자가 제나라 무희를 거두어 들이자 공자는 노나라를 떠났다. 정공이 죽자 아들 장이 자리에 오르니 이 사람이 애공이다. 애공 5년 제나라 경공이 세상을 떠났다. 애공 7년 오나라 왕 부차가 강성해지자 제나라를 쳐 정땅에 이르니 노나라에서 대뢰를 100마리씩 거두어 들였다. 개강자가 자공으로 하여금 오나라 왕과 태자비를 설득하게 하니 자공은 주례로서 그들을 설복시키려 했다. 애공 11년 제나라가 노나라를 쳤다. 계시가 염유를 등용했는데 이 사람이 공을 세우자 공자를 떠올리게 되어 공자가 위나라에서 노나라로 돌아왔다. 애공 15년 자복 경백과 자공을 중개인으로 하여 제나라에 갔는데 제나라가 노나라에게서 빼앗은 땅을 돌려주었다. 전상이 재상이 되었으므로 제후들과 친하게 지내려 했다. 애공 16년 공자가 세상을 떠난다. 애공 22년 월나라 왕 구천이 오나라 왕 부차를 멸망시켰다. 애공 27년 범 개강자가 죽었다. 여름 애공은 삼환을 근심거리로 여겨 제후들을 이용하여 그들을 겁주려 했으나 삼환도 애공이 난을 일으킬까 걱정이 되었으므로 이 때문에 임금과 신하 사이에 틈이 벌어졌다. 애공이 월나라를 이용하여 삼환을 치려고 했다. 8월 애공이 형씨에 가니 삼환이 애공을 공격하였고 애공이 위나라로 갔다가 그곳을 떠나 추나라로 가더니 월나라로 갔다. 노나라 사람들이 애공을 맞이하여 다시 나라로 돌아오도록 했지만 애공은 유산시 집에서 죽었다. 그의 아들이 왕위에 오르니 도공이다. 도공 시대에는 삼환이 강성해졌으며 노나라 군주는 하찮은 제후와 같았다. 도공 13년 삼진, 한나라, 윗나라, 조나라가 지백을 멸망시키고 그 땅을 나눠 가졌다. 도공 37년 도공이 죽자 아들 가가 자리에 오르니 이 사람이 원공이다. 원공 다음에는 목공, 목공 다음에는 공공, 다음에는 강공, 다음에는 경공, 다음에는 평공이다. 이때 6나라 안, 위, 연, 조, 제, 조가 모두 왕이라 부르기 시작했다. 평공 12년 진나라 해왕이 죽었다. 평공 22년 평공이 죽자 아들 고가 왕이 되니 문공이다.
문공 다음은 경공이다. 노나라는 주공에서 경공까지 34대이다.